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줄에 들어선 결혼한 지 2년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남편과 저는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정말 행복한 신혼을 보냈어요.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볼까? 우리 둘을 닮은 예쁜 아기를 낳아 더 큰 행복을 꾸려가 볼까?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한창 들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군요.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누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제멋대로 대사를 읊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워낙 큰 규모라 해외 지사도 많고 발령 가능성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지만 그게 하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닥칠 줄은 몰랐던 거죠. 결혼한 지 겨우 2년 만에 한창 사랑이 불타오를 시기에 생이별이라니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엉엉 울며 불평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의 커리어가 걸린 문제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까짓것 남편 따라서 저도 같이 가버리면 그만이라고요. 낯선 땅이면 어떻고 말이 안 통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남편만 옆에 있다면 어디든 천국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발령받은 곳이 안타깝게도 치안이 썩 좋지 않은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였어요. 현지인들도 밤에는 돌아다니기를 꺼리는 곳이라며 저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을 텐데 너무 위험할 것 같다고 자기가 도저히 마음 편히 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딱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하듯 부탁했습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든 본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솔직히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심지어 치안까지 불안한 곳에 덩그러니 놓일 제 모습을 상상하니 아찔하더군요. TV 뉴스에서나 보던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1년 눈 딱 감고 기다리면 금방 가겠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시아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시어머니와는 일찍이 사별하시고 지금까지 쭉 혼자 지내고 계셨죠.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늘 안쓰러워하며 틈만 나면 본가에 들러 아버님을 살뜰히 챙기는 효자였습니다. 저 역시 한 달에 서너 번은 찾아뵙고 함께 식사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제 자기가 해외로 떠나면 홀로 계실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들어지니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넓은 신혼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온 제안이 제가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님과 사이가 나쁜 편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편에 속했죠. 점잖으시고 다정하시고 저를 늘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한 집에 살을 부대끼며 살다 보면 분명 불편한 점이 생길 테고 사소한 오해나 불만이 쌓여 지금의 좋은 관계마저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표정에서 망설임을 읽었는지 남편은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버님도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실 게 뻔하고 자기가 없는 동안 며느리라도 옆에 있으면 서로 의지가 되고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1년 동안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 저도 막막하고 무서웠거든요.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보며 얼마나 울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겠다고. 대신 당신 돌아오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해야 할 거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면서요. 남편은 그제야 안심한 듯 저를 꼭 버킷침에 굴에 마시다. 그렇게 저와 아버님의 조금은 어색한 동거가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떠나기 일주일 전, 저희는 시아버님 댁으로 짐을 옮기고 합가를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어색하고도 특별한 일주일이었죠. 아버님은 거실에 떡하니 자리 잡은 제 짐들을 보며 연신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애비야, 이거 괜히 새아가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 나는 혼자 지내도 괜찮은데. 아버님의 그 말씀에 저는 손을 내저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걱정 마세요. 저도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아요. 괜한 생각 마세요. 제 말에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혼자 있으면 집사람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면 저야 좋죠? 남편의 너스레 아버님은 그제야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야 한다. 바로 집 알아볼 테니. 그렇게 셋이서 함께 보낸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는 날이 밝았죠. 저와 아버님은 함께 공항으로 나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와 아버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텅 빈 남편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애써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막막하게 느껴지던지 실감도 나지 않고 과연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애써 밝은 척, 괜찮은 척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수척해진 얼굴과 퀭한 눈은 숨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버님은 그런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시거나 일부러 저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 오늘 시장에 갔더니 복숭아가 아주 맛있게 생겼길래 좀 사왔다. 같이 먹자꾸나. 너 복숭아 좋아하지 않니? 어느 날 저녁 아버님께서 봉지를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는 건 아주 오래전 결혼 초기에 무심코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었거든요.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 물음에 아버님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했습니다. 아버님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타지로 보낸 입장이신데 저 혼자만 슬픔에 빠져 끙끙 앓고 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에는 우리 외식하고 영화나 한 편 보고 올까요? 그날 이후 저는 먼저 아버님께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그럴까? 허허.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아버님은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요즘 엄청 재밌는 코미디 영화가 개봉했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고 와요. 아버님, 저는 일부러 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오랜만에 외출해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영화를 보며 박장대소도 하니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우울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영화관 앞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맙다며 두 사람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남편에게가 아니라 제 옆에 계신 아버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1년 내내 혼자 외로움과 우울감에 허덕이며 폐인처럼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의 존재는 제게 단순한 시아버지, 그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섬 같던 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등대처럼요. 그렇게 아버님과 함께 지낸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희는 이제 정말 친한 부녀처럼 혹은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등장인물들 욕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나가거나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니 어쩌면 남편이 있을 때보다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화로움 속에서 뭔가 미묘하고도 위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사회적인 관계를 떠나 저희는 결국 남자와 여자였으니까요. 한 집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외로움을 나누며 깊이 의지하다 보니 감정의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매일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집에서 웃고 떠드는 일상. 그 일상 속에서 저희는 어느덧 서로를 가족이 아닌 이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위험한 착각일까? 제 머릿속은 매일 밤 이런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사소한 신체 접촉들이 어느새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버님께서 뒤로 다가와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시며 제 어깨를 자연스럽게 주무르시거나 제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다가 아버님 저것 좀 보세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의 팔을 툭툭 치는 시기였죠. 과감한 스킨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와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접촉에 서로 아무렇지 않아졌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 관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드라마를 보는데 극중 주인공들이 애틋하게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고 아버님은 말없이 TV 화면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마치 저와 아버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이 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는 아버님의 다정함, 저를 향한 따뜻한 눈빛, 저를 걱정해주는 자상한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속수무책으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미쳤어. 정말 스스로를 수없이 자책하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 아버님과 저 둘만 존재하는 이 고요하고도 아늑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과 미묘한 설렘은 죄책감마저도 무력하게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 위를 걷고 있는 고개사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말 연인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저 서로의 외로움이 빚어낸 거대한 신기루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고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는 집안을 더욱 아늑하고 고요하게 만들었고 저희 둘 사이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짙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는데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면 딱인데 어떠세요? 제 말에 아버님은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 파전에 막걸리. 그거 완전 좋지. 냉동실에 오징어 남은 거 있으니 넣어서 맛있게 부쳐 먹자꾸나. 저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아버님은 오징어를 손질하고 반죽을 만드셨고 저는 쪽파를 다듬고 프라이팬을 준비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위에서 파전이 익어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근처 가게에서 사온 막걸리까지 상 위에 차려지자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었죠. 저희는 주거니 받거니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까지. 비가 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님과 이렇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것이 처음이라 그랬을까요? 알코올 기운이 몸에 퍼지자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중 문득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깊게는 오직 빗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막걸리의 달큼한 향과 아버님의 채취가 뒤섞여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버님의 잠긴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고 저는 대답 대신 아버님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넘어버린 선을 완전히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저희는 소파 위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기나긴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온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그리움에 지쳐있던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멀리 있는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불안감도 그 뜨거운 열기 속으로 모두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서로의 외로움을,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었습니다. 뜨거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저희 사이에는 어젯밤보다 더 깊어진 유대감과 애틋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돌이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정말 불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키스를 했고 밤마다 서로의 몸을 뜨겁게 안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6개월. 저는 이 남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밀려오는 죄책감과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만약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이 위험한 관계를 비밀로 한 채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
얼른 보고 싶다며 사랑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와 아버님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셈이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갑니다. 정말 아버님과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디에 털어놓을 곳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은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미친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관계 속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그녀의 마음이 오늘 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처럼 처연하게만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덮치기도 합니다. 그 파도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굳건히 버텨낼 것인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겠죠.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부디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겠지요. 그 생각들이 부디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주는 자장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